자, 주제 14, 언어와 역사를 통해서 민족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그 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흔들흔들 이제 위기가 닥쳐왔죠. 그런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이 민족 정신을 기르고 가꿈으로써 다가오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 정신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역사를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민족 정신을 기를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가꾸고 보존하고자 했던 우리 언어,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언어, 국어라고 합시다. 자, 국어는 한글이죠. 그러니까 한글, 한국어. 이 가보개혁 때 이 한글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문서에서 이제 한자 대신에 한문 대신에 한글을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한글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신문에도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떤 신문? 독립신문 그리고 제국신문에 영향을 줘서 이 두 신문이 순 한글로 편찬이 되는데 이제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이 신문이 한글의 확대에 더욱더 영향을 주었고, 자, 이 국어의 어떤 발전과 정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 우리 글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신 분이 주시경 선생님이고, 이 한국어 한글의 이 문법 체계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정립하고 체계화시키는 등 우리 글의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이분은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설립을 하면서 우리말, 우리글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혼자 하신 건 아니고 지석영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사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국가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의 정신, 국가의 영혼 요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국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을 했고, 신채호라고 하는 분은 이분도 이제 역사인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책을 많이 펴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서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특히 우리 한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신 분이죠. 무슨 의미냐? 자, 이 독사신론, 이 고대사에서는 기존의 이제 역사 체계에서는 이 역사의 단위가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라, 신라 다음에 고려, 그 다음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왕조 단위의 역사를 해가지고 신라가 망하면은 그 역사는 끝, 고려가 세워지고 망하면 그 역사는 끝 이렇게 됐는데 이 신채호는 그런 게 아니다. 역사는 왕조 단위가 아니라 민족이다. 역사의 주체, 역사의 서술 단위는 민족이어야 된다. 즉 신라는 망하더라도 신라라고 하는 왕조는 망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그대로 있는 거고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망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 지금 우리 조선이 혹은 대한제국이 위기를 겪고 있고 흔들리고 심지어 망하더라도 그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것이지 우리 민족이 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또 다른 국가를 통해서 다시 부흥할 수 있고 힘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민족주의 역사학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쭉 고대사를 훑어보다가 국가의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국가 위기를 극복했던 몇몇 위인들의 주목을 했으니 을지문덕전,
그리고 이순신전 이런 것들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월남 망국사 베트남이 망해가는 그 과정을 다룬 역사, 혹은 미국 독립사,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어떻게 독립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처한 위기를 돌이켜보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힌트를 얻고자 했어요. 이것이 요 시기 어떤 역사학 혹은 역사 관련 연구의 이제 주류였고, 그 다음 언어와 역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유교에서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요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이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한국이 이렇게 힘이 약해진 거는 유교 때문이고, 이 유교의 어떤 잘못이 무엇이냐,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구신, 새로운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유교는 지배층 위주였다면은 이거를 민중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조선 불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 불교 내에 존재하는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 어떤 사이비 같은 미신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예요. 뭐냐? 동학이에요, 이거는. 자, 동학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할 때 이대교주 최시영 이렇게 배웠죠.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최시영도 이제 잡혀서 처형이 되고 나서 흔들리던 이 동학을 3대 교주 손병희라고 하는 분이 다시 교단을 재정비하면서 종교 내에 있던 어떤 불순분자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그 다음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오니 이거는 단군교라고 합니다. 단군을 믿는 종교예요. 단군하고. 그래서 단군 신앙을 믿는 단군교. 나중에 이름을 대종교로 바꿉니다. 누가 만들었냐? 나철. 배웠어요. 언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철과 오기호 등은 자신회라고 하는 을사오적단을 조직하였다.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나철이 대종교를 만들었으니 이 종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교단을 만주 지역으로 옮겨요. 만주 지역으로 옮겨서 여기서 무장 독립 단체를 조직하고 무장 투쟁을 양성하고 키워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